이 방송은 경기 콘텐츠진흥원의 제작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호두할미 이종숙, 저는 그린할미 이영애입니다. 저는 연희할아버지 조영기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제목이 시니어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한 인생 수업입니다. 제목이 멋지지 않나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월 앞에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젊은 날의 자신감은 조금씩 잦아들고 도전의 열정도 사그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저 조용히 살아야지. 하지만 나이 들미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세월 쌓아온 경험은 우리만의 보물이고 그것을 세상과 나눌 수 있다면 노년은 또 하나의 황금빛 계절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할 그림책은 행복을 나르는 택시 할아버지. 은행에서 39년을 보내고 예순의 택시 운전기사가 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손님들에게 작은 편지 한 장을 건네며 행복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세상을 얼마나 환하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지요. 오늘 저희 세 사람은 이 책을 따라가면서 나에 맞는 꿈을 찾는 일,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 그리고 보람이 있는 노년의 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라디오 앞에 계신 여러분도 이 시간이 지나면 마음 한켠에 따뜻한 등불 하나 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문을 열어줄 첫 번째 노래부터 함께 하시지요. 양희은이 부릅니다. 아름다운 것들. 노래 가사가 꼭 오늘의 주제를 나타나는 푸른숲의 나뭇잎도 꼭 우리를 닮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림책의 내용을 단락별로 읽어가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하루는 30장의 편지를 챙기는 일로 시작됩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내용이에요? 오늘은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란다. 감사의 문요? 감사의 문을 열어놓으면 행복이 들어오고 불평의 문을 열어놓으면 행복이 쏜살같이 나가버린다는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감사의 문만 열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손녀 똑똑한 걸. 할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래, 오냐. 할아버지는 39년 동안 은행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60세가 되시던 해 할아버지는 은행을 그만두시고 택시 운전사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진짜 택시 운전을 하시려고요? 그래, 내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영감, 그건 농담인 줄 알았지요. 그냥 집에서 편안히 쉬시라니까요. 아빠와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니, 저 친구가 미쳤지 제정신이 아니야. 그 나이에 무슨 택시 운전을 하겠다고. 아마 얼마 못 갈 거야. 한두 달 하다 그만두겠지? 할아버지의 친구들도 할아버지를 말렸습니다. 할아버지는 20년 전부터 예순이 되면 택시 운전을 하겠다고 생각해 왔단다. 할아버지의 오랜 꿈이었어. 너도 반대냐? 나에게 이렇게 묻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셔도 저 맛있는 거 계속 사줄 수 있어요? 그럼 이따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찬성이에요. 아이고, 우리 손녀가 최고네. 할아버지는 그렇게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할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할아버지는 책이나 인터넷에서 좋은 글을 골라 종이에 쓰고 동네 문방구에서 매일 30장씩 복사를 하셨습니다. 끽, 어서 오십시오 손님.
손님이 택시에 타면 할아버지는 먼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십니다. 할아버지 웃는 얼굴과 큰 목소리에 놀라는 손님들도 있지만 금세 손님들도 네,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부르릉부릉. 얼마 동안을 가다가 손님 얼굴이 어둡거나 침울해 보이면 할아버지는 행복 편지를 한 장 꺼내서 손님에게 내미십니다. 앞면에는 웃는 얼굴이 한가득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짧은 편지가 쓰여 있습니다. 손님에게 하하하 이렇게 웃어보세요. 호호호 또 이렇게도 웃어보시고요. 허허허 이렇게도 웃어보세요. 아주 큰 소리로 웃어보세요. 웃다 보면 어느새 기분이 좋아집니다. 웃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택시 할아버지. 이런 내용입니다. 뜻밖의 편지를 선물로 받은 손님은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기분이 좋아지네요. 하며 활짝 웃습니다. 손님에게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루 불평의 문은 꽁꽁 잡아두시고 감사의 문만 활짝 열어놓으세요. 행복하세요. 택시 할아버지가. 두 번째 편지입니다. 아침에 아내랑 싸우고 나왔는데 얼른 전화해서 화해해야겠습니다. 편지 덕분에 오늘 하루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에게 행복이 찾아오면 의자를 내어주세요. 나의 의자에 걱정과 근심, 불평과 불만을 올려놓지는 않았는지 얼른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의자에 다른 무언가가 올려져 있다면 당장 내려놓으세요. 행복이 와서 얼른 앉을 수 있게요. 택시 할아버지. 세 번째 편지 내용입니다. 편지 정말 감사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사람들에게 편지 전하는 일에 보태주세요. 택시를 몰고 가다 보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아이를 등에 업고 짐을 들고 있는 아주머니들,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골라 태울 수 있어서 보람 있다고 하십니다. 얼마 전부터는 할아버지 친구 세 분도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습니다. 서울에는 7만 대의 택시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의 택시를 타게 되면 그날은 여러분들도 무척 행복해질 겁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할아버지가 처음에 은행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꿈이 정년 퇴직을 하면 택시 운전을 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가족도 말리고 친구들도 말리고 저도 말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사회의 어떤 통념 그런 것들이 왜 은행에서 일을 하면 화이트 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뭐 기사 이런 거 이전에 운전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보통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이가 젊은 분도 아닌데 할아버지가 돼서 택시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아, 과연 나는 찬성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은행에 다닐 때는 정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도 없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약간 봉사 개념으로 택시를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거를 하는 게 요즘에는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뭐 다른 예를 보면은 그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뭐 교장 선생님이 정년퇴직하고 경비하신다고 막 신문에도 날 정도로 그렇게 칭찬하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노년이 되면은 뭔가 할 일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젊은 나이에 볼 때는 저렇게 화이트 칼라가 저런 일을 하실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막상 제가 그 나이가 되고 보니 정말 이런 그 눈높이를 낮춘다면은 그 행복은 누구보다도 진짜 가장 행복한
삶은 살아가는 분일 것 같아요. 아, 그런 노년이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지금 읽어보면서 느꼈는데 취지에는 200% 동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보람을 전달하고 행복 편지를 전달한다는 건 좋은데 방법에 대해서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저는 반대해요. 아, 반대세요? 네, 저는 아들이라면 저는 극구 반대해요. 아. 다른 방법으로 행복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현실성 있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제 저도 반대했을 것 같다. 아. 또 연희 할아버지도 반대했을 것 같다. 응? 근데 지금 그린 할머니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반반이에요. 반반. 네, 취지에는 공감하되 네. 편지 전달의 방법을 좀 바꿔보자. 아, 방법을. 그럼 편지를 그냥 써서 이거 전달해나요? 다른 데가 해도 되는데 택시 한다는 게 예. 요즘에 급발진 사고도 많잖아. 맞아요. 그러면 혹시 내가 이제 뭔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반대에 부딪혀서 일을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그 나름대로 가족이란 테두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런 면에서는 좀 혼자 하기 힘든 일도 있잖아요. 아까 제가 반대하는 거는 가족이란 측면에서 내가 내 아버지가 한다든지 할 때 나는 그걸 반대하는 거고 그 보람이라는 행복 편지는 내용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 면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왕이면은 다른 장소, 다른 시간, 때와 장소에서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두는 거죠. 아,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직업을 가진 게 뭐냐면 그 아이들한테 독서 지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저희 이제 애 아빠가 아이들한테 가서 독서 지도를 하되 내 아이들이 절대로 피해를 보면 안 된다. 내 아이들을 팽개쳐두고 남의 애들을 한테 가서 뭘 가르쳐준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제가 일을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 되니까 학교에서 조금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 되면서 학교에서 3시 반에 오니까 3시 반에 와서 태권도 학원 하나 갔다 오고 그리고 집에 오면 6시쯤 되니까 그 시간만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진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일은 너무 좋은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망설이다가 한번 굉장히 세게 당신하고 안 살면 안 살지. 나는 이 일은 못 그만둔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게 나가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평생을 그 일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피해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서 보통 남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내 가족에 대한, 내 자식에 대한 희생? 그 손해보면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최선을 다해야 결과물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의 양보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만큼 배의 일을 내가 만들어 사는데 응원을 보낸다면 얼마나 신나게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 보면은 저는 이제 저희 남편보다는 아이들이 정규직보다는 제가 이제 몸이 갑자기 아파서 이제 퇴직을 하고 나니까 엄마가 그런 정규직보다는 그냥 프리로 일하는 거를 응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거를 원한다고 하면서 돈이 목적이 아닌 봉사,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고 항상 지금까지 제가 하는 일을 저희 딸, 아들, 며느리 항상 응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건강은 잘 챙기세요 하면서 이제 그런 응원을 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응원과 지지 네. 속에서 저는 맨날 반대에 부딪혀요. 호두 할머니는 누가 그래요? 저희 딸내미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지금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들어봤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노사연이 부릅니다. 노사연이 부른 바램이었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전 그 말이 요즘에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택시 할아버지가 꿈을 꾸고 있었잖아요. 근데 60이 되면 택시 운전을 하겠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꿈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뭐 배우고 싶고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싶고 그런데 맨날 이제 이렇게 제지를 당하는 거죠. 저희 딸한테 엄마 나이를 생각해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올해 제가 그 버킷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오토바이 면허를 따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죽을 일이냐 저희 딸이. 네. 그리고 가뜩이나 허리도 문제인데 만약에 그러면 엄마 진짜 똥 싸고 들어오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아주 협박 비슷하게 해서 제가 멈칫멈칫하고 내려놔야 되나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기 자전거 같은 거 조그만 거. 근데 그거는 그 스릴이 전혀 나지가 않지 않아요? 스릴. 그거 있잖아요. 쫙 코너는 그러니까 거예요. 안전보다는 독일제 하리 데이비슨. 네, 맞아요. 네. 그거 볼 때마다 저는 부럽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 이야기하는 게 엄마 나이에 맞는 꿈을 꾸세요. 근데 나이에 맞는 꿈이 있나요? 그렇죠. 꿈은 나이랑 관계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 나이 먹은 할머니들은 뭐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렇게 좀 협박 비슷하게 그렇게 뭐 진짜 다치면 엄마 인생 끝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진짜 젊을 때 같으면 어디가 부러져도 금방 붓고 근데 나이가 먹어서는 어디가 부러지면 붓지도 않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듣고 주변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은 접어야 되나 계속 이제 이런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진짜 대단한 꿈이신데요. 근데 제가 지금 들으면서 정말 내가 꼭 해보고 싶다 하면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극.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한이 될 거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 이게 한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그렇죠. 것 같아요. 좋으신 네. 생각이에요. 그 뭐 독일제 3천만 원짜리는 안 타더라도 스쿠터라도 그럼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스쿠터는 스릴이 없을 텐데요. 맞아요. 문제는 인생이 뭐 아까 우리 익어간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근데 저는 그 제 표현을 한다면은 저는 철이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철이. 예, 이제사. 근데 근데 그 철이 어떤 때는 조금 색깔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저는요. 꿈을 꿔도 제가 무슨 뭐 빗자루를 타고 막 전보상대를 넘어가는 꿈을 꿀 때도 있고. 진짜요? 예, 예. 멋지십니다. 뭐 그리고 모르겠어요. 무슨 뭐 JP인가 뭐 JYP인가 뭐 이런 친구들 뭐 흠뻑쇼 이런 데 가서 같이 한번 젊은이들이랑 같이 맞아요. 소나기 세례도 한번 받아보고 싶고. 저도 그 사인은 꼭 가보고 싶어요. 아들이 좀 용돈을 올려주면은 티켓 끊어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용돈이 아니라 그거는 진짜 완전히 무슨 옛날에 수강 신청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대요.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는 좀 늦기 전이라도 최소한도 내가 체력에 있는 한 하고 싶은 거. 또 엉뚱하게 어떤 때는 또 장편 소설을 좀 읽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10권짜리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하는 생각. 그래서 철이 아직 덜 들었나 봐요. 꿈을 꾸면 막 그냥 고업선을 넘어가는 꿈을 꾸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꿈을 꾼다는 건 좋은 거죠. 그렇죠. 이루어질 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요. 예. 진짜 그 싸이에 가서
젊은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기력이 남아 있을까요? 도전해보는 거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119도 대기하고 있대요. 만약에 쓰러지면은 그 쉬러 가려고요. 근데 조금 요즘은 그 관광버스 안에서 춤들을 안 추잖아요. 네. 근데 무릎 못 쓰는 할머니들 하루 종일 버스 안에서 춤춰도 맞아요. 그 다음날 새벽에 다 일어나세요. 아 정말요? 뭐 안 해보신 것 마냥 그 얘기를 아니 해요. 가본 적이 없어갖고요.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네, 한번 모시도록 몰라서요. 한번 모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광버스 하나 대절해가지고 강원도에도 한번 가볼까요? 좋죠. 이 계절에 근데 진짜지 그 관광버스 타고 이제 저는 그 성당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이제 신부님이 고생했다고 관광버스를 한 대 빌려주면서 이제 이렇게 구역장, 반장, 지역장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분이 이런 분이었나? 그 관광버스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춤을 진짜 저는 춤하고 노래, 막 음악 이런 거는 진짜 젬병인데 거기에 보면은 진짜 노래는 언제 이렇게들 이렇게 잘 부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노래를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박자는 안 맞지만 그래도 이제 버스에 탔는데 마이크가 오면 일단 불러요. 아니 하신 게 좋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수는 못해도 가수 후원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가수를 한번 같이 조끼 입고 한번 좀 반짝이도 한번 흔들어 보고 맞아, 싶은 맞아요. 생각.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노래 지금 진짜 잘 부르고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단은 마이크를 주면은 부르긴 불러요. 부르는데 이제 박자도 안 맞고 지멋대로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제 마이크 빼서 이제 이렇게 호도 할머니가 앞으로도 한 50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다음 생애를 얘기하시면은 우리 호도 할머니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45년에서 50년 정도는 하실 것 같은데 하시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계실 거로 알고 있고 이참에 한번 소개 한번 해보시죠. 구체적으로. 뭐를 하고 싶은지. 네. 또 하고 계신 것도 있고. 예. 저는 일단은 매주 목요일 네. 그리고 수요일 이렇게는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왜 혜택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는 곳에 있는 분들한테 도시락 배달을 매주 목요일 날 가서 준비해서 배달하는 네. 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좋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수요일 날은 그 성인 문예학교라고 그 곳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이제 옛날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보람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그거는 아마 내가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한 운전을 계속 할 수 있는 한은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우리 호도 할머니의 아주 그 원대하고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할 수 있는데 그런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 하고 계신 거 그 참 도시락 배달 참 그 저도 비슷한 걸 하지만은 참 옆에서 봐도 좋은 것 같아요. 이참에 우리 그린 할머니도 한번 하고 계신 거 현재 원하시는 거 뜻하시는 거 한번 소개 한번 해보시죠. 예, 저도 호주 할머니하고 그 같은 일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만나는 수업도 하고 도서관에서 아이들 만나는 수업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림도 취미로 그리고 있고. 근데 정말 못 해본 게 있어요. 수영을 배운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특히 외국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나 진짜 집에 가면 수영 배울 거야. 근데 아직도 실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기억 때문에 물이 진짜 이렇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 호두 할머니는 계속 우리 수영 가자 뭐 이러고는 있어요. 네. 근데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에 갈까요? 수영은 적극 권장을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수영처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아 지금은 조금 어떻게 조금 흉내는 좀 내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이참에 저도 한번 그럼 좀 소개를 해볼게요. 네네. 저는 아까 우리 그린 할머니도 뭐 그림 그리신다고 그러셨는데 중학교 2학년 이후로 중3 때부터 예체능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입시 때문에. 맞아요. 네. 예, 그러다가 뒤늦게 그 우리 미술의 한 파트인 어반 스케치를 우리 저기 그린 할머니 덕분에 늦게 시작해가지고서 어반 스케치를 통해 가지고서 제 주변 생활을 작게나마 그리고 있고요. 또 제 눈에 비치는 그 생활을 제가 실제 한번 화폭에 옮겨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거기에 나름대로 지금 빠져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즐겨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걸레 빨아서 대청마루를 훔치면은 어머님이 한 곡 부르면 제가 한 곡 부르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40년대, 50년대 노래에서부터 지금 현대 거는 몰라도 웬만한 건 다 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일단 대중가요 이런 거 아니고 가곡을 좀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가곡 합창하는데 동아리에 가입을 해가지고 취미생활이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또 경로당이나 큰 시설에 가서 복지시설에 가서 위문 공연도 하고 위문 공연 갔다가 또 어떤 데 사회도 보고 그러면서 거기 계신 분이나 저나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도 그런데도 그분들한테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나름대로 좀 희열을 느끼는 그런 맞아. 생활. 그리고 아까도 뭐 노사연 씨 노래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양희은 씨 노래도 나왔지만은 통기타를 좀 더 하고 싶어요. 네, 뭐 취입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그 전에 박인희 씨 노래, 또 송창 씨, 윤영주 씨의 노래 이런 거를 참 재밌게 부르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런 것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통기타까지는 그 며느리가 갖다 놨어요. 근데 아직은 못 만지고 있고 일단 뭐 참 노력 중이고요. 달려가고 있고 좀 그런 대로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철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낙낙장성은 되기 싫어요. 광계산에 올라가서 혼자 서 있는 소나무는 되기 싫고 사회에 이렇게 우리 여기 계신 식구들이랑 또 방송을 들어줄 또 이런 저 애청자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앞으로도 계속 영위하고 싶어가지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체력도 물론 길러야 되겠지만은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제서 철이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철도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익어가고 싶다 그랬는데 그동안 진짜 그냥 풋사과처럼 그냥 이렇게 진짜 맛도 없고 막 이랬었다면 이제는 정말 달콤한 누가 먹어도 이렇게 달콤한 맛이 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요즘에 풋사과 신품종 나왔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그럼 방송 끝나고 마트로 달려가야 되나요? 네. 그러게. 아니 진짜 오늘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제가 업되는 느낌인데 이렇게 멋진 인생들을 사시는 두 분과 함께 방송하는 제가 행복합니다. 자이도야. 노래 하나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김광석이 부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알아차림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알아차림이라는 게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이 어떤지 표정을 보고 아 얘가 우울해 보이는구나. 네. 또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갖다 알아차림이래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저 사람이 왜 슬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앞에 연희 할아버지께서 편지 내용을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택시 할아버지는 이 그림에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할아버지가 이 백미러에 눈 하나가 이렇게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해서 여기 내 차 안에 탄 손님을 이렇게 보는 그런 이렇게 눈이 표시가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보면 그 내 뒤에 탄 손님이 표정이 우울한지 어두운지 걱정거리가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편지를 30장씩 가지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30장 중에 이 사람 표정을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편지가 필요해. 아, 저 사람한테는 저 편지가 필요해.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건네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이제 어떤 여자분이 탔는데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침울해 보여.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때 편지를 주는 게 무슨 편지냐면 이제 이런 편지를 줘요. 근데 또 편지지도 다른 편지지하고 다른 게 뭐냐면 편지지에는 항상 웃는 그림이 뒷면에는 있는 그런 편지지예요. 네. 그래서 그 편지의 그 뒷면에는 그렇고 앞면에 편지 뭐라고 쓰냐면 손님에게 하하하 이렇게 웃어보세요. 호호호 또 이렇게 웃어보세요. 허허허 이렇게도 웃어보세요. 아주 큰 소리로 웃어보세요. 웃다 보면 어느새 기분이 좋아집니다. 웃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택시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편지를 건네줘요.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이 물론 이 편지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편지를 받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손님이. 그래서 이렇게 편지도 30장씩 가지고 다니면서 그 손님 하나하나한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본다는 게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잠깐 들으면서 그 알아차림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 보면은 제가 막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화가 나는지 그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딴 때 같으면 똑같은 상황인데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화가 나는 거지. 이게 왜 이런 화가 나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어제는 건강 상태가 몸의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 근데 오늘은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그게 나에 대해서 관심이고 또 여기 택시 할아버지는 택시에 타는 손님들한테 어떤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나 말고 주변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잠깐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알아차림이라는 게 가까운 가족? 근데 그 알아차림이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아는 부분이잖아요. 오랜 세월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 거야. 그 예상이 되기 때문에 되게 더 망설여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요즘에는 보면은 그래갖고 말을 더 안 하게 되고 진짜 힘든 게 가족이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행복한 할아버지인 거잖아요. 근데 과연 내 주변에 가끔 보는 지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게 가능한데 가족한테는 참 어렵지 않나. 저는 제 경험상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어딘가에서 봤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실망을 하고 이런다는 그런 글귀를 보면서 정말 맞아.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해결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본 걸로 해결은 없는데 그냥 그렇다 해서 그걸로 인해서 계속 우울하면 나만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편해지면서
그 나의 편안함이 옆에도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좀 그렇게 요즘이 그런 것 같아요. 연희 할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알아차림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죠? 예, 도 닦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거는 요즘엔 거의 부영 못하는 토종 비결의 수준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요새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집 그리 할머니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나한테는 관대하지 못하고 가족한테는 관대하지 못했는데 나가서는 관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보면은 가까울수록 어려워요. 그렇죠. 네, 가까울수록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저마다 개인의 개인 생활에 어떤 그 비밀 주머니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된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남들하고 하게 되면은 편하게 얘기를 해.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해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 좀 이걸 보면서 갑자기 그 제가 사진을 좀 하는데 그 인터뷰를 좀 해요. 또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저 멀리서 망원 렌즈로 사람을 봐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을 볼 때 어느 정도 가까이 보냐면은 이마서부터 바로 턱 밑에까지 이렇게 망원이니까 땡겨 본다 그러는데 우리 그 광고에서 보면 먹는 거 선전할 때 입만 찍죠. 예. 입에 들어갈 때. 근데 그게 시선인데 그렇게 그 들여다 보면은 눈동자가 읽혀져요. 물론 저는 좀 그 오래 해서 보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러죠.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기분이 읽혀지는 거죠. 동공에 나오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 당사자가 저보고 이제 돗자리 피세요. 그런데 왜든 알아차린다는 거 네. 그만큼 저한테 내공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 자신을 가볍게 가져가야 한다는 거. 우리가 아마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나갈 때 가글인하고 양치질하고 나가는 것이 남을 위한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좀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그 택시기사 할아버지의 인생살이가 그 집안의 편안함 이것이 다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겪어보면은 딱 나와요. 일을 시켜보면은 가족이 많은 데서 자라온 아이 아니면 혼자서 커가지고서 지가 최고인 아이.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나름대로 아까도 저 웃음의 철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상당히 역시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누고 부딪히고 그래가지고서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강가의 돌마냥 처음에 그 돌이 바위에서 쪼개져 튀어나올 때는 모서리가 세잖아요. 맞아요. 날카롭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 하듯이 많은 걸 겪으면서 저 강 하루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아주 이쁜 자갈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 고백 같아요. 제 고백 같아서 상당히 저도 이번 주일에 저도 이제 천주교인이지만은 가서 신부님한테 고해를 또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나름대로 이런 대목과 읽어보고 그림책이었지만은 느낌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또 우리 우리 선생님하고도 얘기하다 보면은 두 분이 주시는 그 뉘앙스가 너무 좋아서 그걸 제 거로 가져가는 거죠. 네, 끝나고 제가 소맥은 제가 살게요. 오마이갓. 모두의 얘기가 아니라 요즘 제 컨디션을 보면 이거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제 신호가 와. 예. 그러면 그때 되게 불안해하면서 오늘로 끝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저는 종종 있어요. 예. 체력의 한계 때문에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상일 뿐이지 현실하고는 상당히 허구성이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지역 동사무소에서 이제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라는 걸 가입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독가정 그 노인들을 어떻게 가서 보면 또 저랑 나이 비슷한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분들한테 간단하게 준비한 그
먹거리를 가지고 펼쳐놓고 케이크를 해주고 촛불을 켜주고 해가지고서 오는 아이들도 별로 없으니까 생신잔치를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하고 나면 상당히 뿌듯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받는 그 저기가 이건 완전히 정과 정을 나누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물론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체력의 관리라는 게 그래서 제일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맞아요. 또는 저는 뭐 그런 것도 하지만은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좀 글도 좀 쓰고 싶어서 이러한 생각을 좀 간단하게 단편이나 시도 좋고 에세이로 한번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까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출창하게 자랑질을 하고 앉아 있는데 뭐 이해해 주시라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두 분만 뵈도 제가 더 잘해야 되겠다. 못지않게 더 체력을 보강해서 두 분한테 뒤지지 말고 쫓아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뒤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그린 할머니도 뭐 앞으로도 더 하고 싶은 거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좀 열심히 하고요. 연희 할아버지를 보면 진짜 꿈을 다 이루실 것 같아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택시 할아버지를 보면 행복을 나누면 그 행복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작은 실천이 세상에 빛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죠. 예. 근데 뭐 아까 현실적인 얘기만 제가 막 앞에 그냥 장황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행복은 제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럼요. 내가 행복해지면 주변도 그 빛의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그렇죠. 호두 할머니는 좀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항상 내 일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남이 일하는 거에 이렇게 막 지적질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나를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나는 과연 잘한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림책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림책 속에서 그 남이 인생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남이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항상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힐링도 되지만 나의 어떤 반성?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그림책 속에 택시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그 할아버지의 인생을 이렇게 엿보면서 앞으로 나는 또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또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잠깐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보람이라는 단어가 책에서 이제 나오고 우리한테 자꾸만 와 닿는데 네네. 요즘에 흔히들 보면은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작고 확실한 행복. 너무나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소소한 일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우리 여기 택시 할아버지 한번 실체 인물이라면 한번 만나서 제가 인터뷰해보고 싶은데 어떻거나 값진 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환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하는 거. 네네.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양희은의 그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그랬나요? 뭐 숲에서 태어나가지고 빛을 보고 비가 오고 또 흘러갈지 모르는 얘기. 그런 얘기가 어쨌든 작은 나뭇잎서부터 여기 나오는 택시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의 저 자신도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일 거라는 생각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진정한 행복은 바로 근처에 있는 거고 조그마한 데서 온다는 생각이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저는 오늘 행복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감사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불평 대신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남은 날들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너머로 들어올 행복을 기다리면서요. 네. 저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나이에 맞는 꿈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며 보람있게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다시 느꼈던 시간입니다. 그래요. 갑자기 저 얼마 전에 주일날 그 신부님한테 들은 소리가 생각이 났어요.
비움과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얘기나 말은 많죠, 그죠? 네. 그런데 나름대로 여기 택시 할아버지처럼 작은 거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둘 나가는 계단을 하나둘 밟아 올라가는 우리가 고속 엘리베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가를 하나씩 밟아가면서 예전에 우리 그 고개를 넘어가던 선인들이 오래된 그 선인들이 자가를 하나 얹어서 마음을 빌고 가는 그 선왕당의 돌 마냥 조그만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요. 오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우리 두 분, 저 포함 세 분이죠.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나누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모아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듣겠습니다.